7년의 무명이 국민 MC를 만들었다. 유재석 성공 스토리. 제목 7년의 무명이 국민 MC를 만들었다. 유재석 성공 스토리. 7년을 버텼더니 30년을 빛났다. 여러분, 지금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방송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이름을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유재석입니다. 무한도전, 런닝맨, 놀면 뭐하니. 그가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그냥 방송이 아니었어요. 한 시대의 문화 그 자체였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울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국민 MC였을까요? 처음부터 모두가 알아보는 스타였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재석에게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도 아무도 웃어주지 않던 그 긴 무명의 터널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유재석이 어떻게 7년이라는 기나긴 무명 시절을 버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순한 개그맨을 넘어서 국민 MC가 됐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건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던 소년. 1972년 8월 14일 서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딱히 특출난 것도 없었어요.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타고난 재능이 넘쳤던 것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쟤는 뭔가 달라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아이였어요. 유재석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사람들을 웃기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우스운 말로 주변을 화나게 만드는 것. 그게 어릴 때부터 유재석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면서 그 꿈이 조금씩 구체화됩니다.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생각,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1991년 드디어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MBC 공채 개그맨 6기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TV에 나간다. 드디어 시작이다. 그 설렘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2.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7년.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 서도 웃음이 터지지 않았고 코너는 금방 잘렸고 불러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방송국을 다니면서 오디션을 보고 코너를 짜고 대본을 쓰고 연습을 했는데 결과는 늘 실망이었어요. 동기들 중에는 먼저 뜨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저 친구는 잘 될 것 같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런데 유재석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재석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털어놓기도 했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선배들 밥 얻어먹으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개그맨이 된다고 했을 때 응원해줬던 사람들에게 고개 들기 민망했던 날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 그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너 언제까지 할 거야? 그냥 다른 걸 찾아봐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들이 아마 유재석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실망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재석은 그만두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었을까요?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었거든요. 힘들어도 이걸 하는 게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돈이 안 돼도 그냥 이 일 자체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7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챕터 3. 바닥에서 발견한 나만의 무기. 무명 시절 유재석은 뭔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면 포기하거나 그냥 버티는 걸 선택하는데 유재석은 다른 걸 했습니다. 바로 관찰입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카메라 밖에서 늘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말에 사람들이 웃는지, 어떤 순간에 분위기가 살아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편안해지는지 그걸 끊임없이 보고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선배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단순히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상황을 풀어가는지, 어떻게 웃음을 만드는지 그 모든 걸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주변에는 늘 선배들이 많았어요. 힘든 시절에 밥도 사주고 조언도 해주고 기회도 만들어주려 한 선배들이 있었던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유재석은 어떤 자리에서도 아무리 작은 코너라도 절대 대충 하지 않았어요. 시청자 100만 명 앞에서도, 시청자 10명 앞에서도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임했습니다.
어떤 무대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태도 자체가 결국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명 시절이 그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던 건 그 시간 동안 그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에요. 재능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유재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챕터 4 드디어 열린 문 하나. 1990년대 후반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S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해요. 뭔가 다른 느낌. 저 사람은 좀 특이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02년이에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의 개성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만의 엉뚱함, 그만의 리액션, 그만의 분위기 메이킹. 그동안 갈고 닦은 것들이 드디어 화면 위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청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웃긴데? 저 사람 이름이 뭐야? 바로 그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05년 모든 것을 바꿔놓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어요.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프로그램이었고 그 중심에 유재석이 있었습니다. MC가 단순히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을 던지고 웃음도 만들고 감동도 만드는 그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해냈어요. 무한도전이 방영되면서 유재석은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냥 웃긴 사람이 아니라 한국 예능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데뷔한 지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7년의 무명을 버티고 7년의 성장을 거친 끝에 정상에 오른 겁니다. 챕터 5 정상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 여기서부터가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유재석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웃기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20년이 넘는 시간을 설명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겸손함. 국민 MC가 된 뒤에도 유재석은 인터뷰에서 늘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동료들 덕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후배를 빛나게 하는 MC. 유재석은 방송에서 후배들을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후배들이 빛날 수 있도록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함께 출연하는 후배들이 재석이 형이랑 같이 하면 너무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빛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빛나는 게 더 오래간다. 세 번째, 지금도 계속 준비하는 사람. 유재석은 지금도 방송 전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될 법한데 그는 지금도 출연자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공부하고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갈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직업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무명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에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성공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카메라 안과 바퀴 같은 사람? 30년이 넘는 방송 생활 동안 유재석에 관한 진짜 부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힘들게 일한 스태프를 함부로 대했다는 말도 없고 방송 밖에서 다른 모습이 있다는 말도 없어요. 카메라 안과 바퀴 같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실력은 사람을 올려다보게 만들지만 인격은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유재석은 그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사랑받는 거예요. 챕터 6 리어닝맨. 그리고 또 다른 10년. 2010년 유재석에게 또 하나의 챕터가 시작됩니다. 러닝맨이에요. 러닝맨은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전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유재석의 이름이 아시아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한도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유재석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놀면 뭐하니였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은 부캐 유산슬을 만들었어요. 진짜로 음원 차트에 올라가고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생겼어요. 예능인이 음악시장에서 진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냥 유명해서? 아니에요. 진짜로 배우려 했고 진짜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트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연습실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 성실함이 시청자에게 전달된 거예요. 마무리. 지금 당신의 무명 시절에게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주변에서는 그냥 다른 거 해라는 말이 들려오고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흔들리는 분 계세요? 유재석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7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어요. 관찰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기다려라,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보장은 아무도 못 해줘요. 다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이 빛날 때의 뿌리가 됩니다.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시간에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실력이 쌓이고 인내심이 쌓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쌓입니다. 유재석의 7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7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년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아우트로. 오늘 유재석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컥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재석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 켜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불꽃이 여러분의 무명 시절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됐으면 해요. 저 행복한 거로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그 화려함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요. 오늘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제가 꼭 읽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거로서였습니다.